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 주식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네, 전날에 시장에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음식료와 현재 HLB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지면서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음식료 중에서는 삼양식품이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 영업이익 200% 넘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외에도 빙그레도 급등하면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65%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또 최근에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김과 관련된 또 이렇게 시푸드 관련 종목들이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HLB 리보세라닙 FDA 승인이 불발되면서 관련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특별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었지만 어쨌든 크게 이끌어주는 모멘텀이 없었던 만큼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5월의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에스프레소와 같은 힘든 시장이 이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라떼 같은 종목을 선별해야 될지 최고의 탑티어 두 분의 멘토님을 모셔놓고 종목 제시해드리면서 전략까지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토요일 라떼 주식 생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주일에 딱 한 번 진행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고요. 12시부터 2시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데 방송 중에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멘토님을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방법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2시간 동안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될까요? 한 주간의 강세 업종뿐만 아니라 참여하시는 분들 한해서 개인적으로 나의 계좌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 진단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을 잘 파악해야지 국내 시장을 우리가 잘 대비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주식 고수들의 고품격 주식서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아쉽겠죠. 저희가 방송 1부, 2부 막판에는 각 멘토님들마다 2종목씩이나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신 분들 참여하시면서 생방송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는요. 이주 멘토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린이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전문가로 데뷔하신 분인 만큼 그 누구보다도 주린이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는 멘토님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다수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닌 정말 미래를 보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목 기대하셔도 좋고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의 언급보다 한 번의 수익률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멘토님이시기 때문에 최근에 GNC에너지 4월 6일에 제시해드리면서 수익률 40% 이상 기록을 했고요. 풍산이 2주 동안 24% 수익을 나타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이시스 메디칼 4월 28일에 공략했는데 30%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저희 아직 출연하신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전체 수익률이 1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5월은 계속해서 양시장이 굉장히 힘들게 흐름을 보였던 시장 속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주셨던 만큼 오늘 2종목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주 멘토님에 이어서 2부에서는 진짜 주식팀이 함께합니다. 참된 전략과 참된 종목만을 또 제시해 주시는 우리 최창림 멘토님 2주 만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우리 최창림 멘토님도 다수의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지만 그보다도 2주 전에 출연하셨는데 그 출연하실 때 제시했던 생방송의 2종목이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2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국화상품 28.85% 수익을 기록했고요. 우진엔텍이 15%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최창림 멘토님도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지 2종목 방송 막판에 공개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라면서 이 두 분의 멘토님과 주말 시간 이외에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지만 이 방법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문자도 무료로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끝나면 여러분들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보내는 사람의 샵 3989번, 샵 3989번 1부, 2부 전체적으로 저희가 라떼라고 문자를 받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더라고요. 방송 끝나기 전에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단에 QR코드 있으니까요. 이 방법도 잘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주호 멘토님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 주식입니다. 오늘 토요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라떼와 같은 종목, 라떼와 같은 부드러운 전략들 세워드리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2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일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조금 낙폭을 줄여가나 싶더니 결국에는 양시장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음식료 관련 종목들 말고는 전체적인 하락 흐름을 나타내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힘들었지만 그렇다면 다음 주장 우리가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어떠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될지 만약에 힘드시다면 오늘 방송 보시면서 교체 전략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탑티어 두 분의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1부에서는 이조 멘토님께서 또 이끌어가 주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다음 주장도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 제가 확신이 듭니다. 자, 이조 멘토님 최근에 사실 출연하신 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요. 라떼 주식에서 4월에 출연하시자마자 제시해드렸던 GNC 에너지 4월 6일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 40% 수익을 나타냈었고요. 풍산이 2주 동안 24%의 수익, 그리고 제시스 메디칼이 30%를 급등했습니다. 저희가 수익률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참여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 또 추가적인 상승률이 있었고요. 방송에서 제시해 드렸던 누적 수익률이 100%인 만큼 오늘도 두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생방송 보시는 것도 좋지만 평일에 이조 멘토님 만나보시면서 전략을 일일이 좀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는 샵 3989번 라떼라고 저희 프로그램명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주일 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이주호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동안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요약을 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결과를 소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PPI는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나타냈지만 오히려 이날 파월 의장 발언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고 CPI 같은 경우는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상승 쪽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사상 최초로 4만을 돌파하는 모습 나왔고요. 정말 미국 증시 정말 끝이 없이 올라가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연준 위원들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미국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이 인플레 둔화는 있을 것이다. 지금 진전되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하를 이제 당장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이게 언제 할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흐름상 봤을 때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되고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고용시장도 좀 둔화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금리 인하 쪽으로 가지 않겠냐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다시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어제죠. 어제 가장 국내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는 바로 HLB 이슈였던 것 같은데 일단 리보세라립이 이제 FDA 승인을 허가가 불발이 되면서 그냥 하한가도 아니라 점하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시호가에 그냥 바로 하한가 직행을 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HLB 그룹주들이 다 이렇게 됐고 사실 HLB 쪽에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좀 마음이 아프셨을 법한 그런 하루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바이오든 뭐든 간에 어떤 종목과 어떤 섹터군이든 간에 단순 기대감으로만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HLB 같은 경우는 더욱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세우는 것은 바로 간암 신약 FDA 승인밖에 없었어요. 알테오젠이랑은 좀 결이 다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실제로 CDMO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질환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뭔가 기술 이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매출이나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HLB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너무 컸었던 만큼 이렇게 좀 실망 매물이 정말 세게 나왔다. 다음 주도 좀 쉽지 않은 흐름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호실적 기업들 위주로 철저한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원래 경기방어주가 이렇게까지 가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불닭볶음면이
도대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정말 삼양식품 잘 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삼양식품뿐만이 아니라 지금 빙그레도 그렇고 오히려 지금 농심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불닭볶음면이 정말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뭐 그 현지에 가서 느껴보진 못했지만 그 불닭볶음면이 정말 얼마나 인기가 많으면 그 라면 때문에 경기방어주가 상한가를 간다. 이거는 사실 전례에 거의 없었던 일이니만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실적 기업. 그래서 오늘 제가 호실적 기업도 하나 가져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수익 리뷰 간단하게 해드리면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제가 4월 6일 날 말씀을 드린 이날이에요, 이날. 4월 6일 날 말씀을 드렸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비상발전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력기기 관련해서 후속주다. AI 데이터 센터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변동성이 좀 크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급등이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이제 4월 28일 날 여기입니다. 여기 딱 눌림 자리에서 정확하게 공략을 했고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뭐 피부미용 의료기기 뭐 이런 쪽들 지금 실적도 좋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미국 사모펀드 인수 관련 이슈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하게 더 상승 나올 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차트 보시면은 사실 뭐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 비해서 사실 조금 약하다라고 뭐 생각이 드는데 자꾸 이렇게 파란 봉밖에 안 보이니까 심리적으로 좀 약간 답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고점 돌파를 하기 전에 뭔가 좀 움직임이 그런 돌파하기 전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2,800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여러 가지 외부 변수들. 근데 사실 국내 주식이 이렇게 눌리는 이유는 좀 이게 큽니다. 미중 분쟁 관련 이슈가 좀 크고요. 지금 미국이 완전 칼을 갈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뭐 중국에서 만드는 그냥 모든 것들에 제재를 한다.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미국 11월 대선이 있죠. 11월 대선이 있는데 분명히 바이든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세울 만한 업적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더 압박하는 카드를 꺼내 든 거고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바이든이 더 답답하고 급한 상황이고 트럼프는 그냥 뭐 장단만 맞춰주면 될 정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자국민주의가 우월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찬성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미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중 분쟁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눌러줄 만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빠졌습니다. 여기는 뭐 HLB를 필두로 해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지금 사실 코스피에 비하면 코스닥이 약한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시크리컬 업종하고 그다음에 경기방어주들이 코스피를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특히나 대표적인 경기방어주가 삼양식품이 있겠고 시크리컬 업종들이 지금 최근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호실적 나온 애들이 지금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성장주기도 하지만 시크리컬 업종의 대표 주자가 아닐까 싶은데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20만 원 목전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호실적을 내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강하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일단 오늘은 두 가지 섹터를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경기 뭐 방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크리컬 업종 중에 호실적을 낼 수 있는 히든 종목을 하나 준비했고요. 하나는 뭐 대표적인 뭐 성장주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 준비했으니까 앵커님 뵙고 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떼 주식 일부 이주호 멘토님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 흐름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워낙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5월에는 무주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실적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실질적으로 우리 이주호 멘토님께서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 GNC 에너지를 포함해서 풍산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까지 누적 수익률 100%를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더라도
그래도 가는 종목들은 가는구나, 오르는 종목들은 오르구나를 실질적으로 느끼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좋지 않은 시장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누리고 싶다. 그리고 시장 현재 시장의 특징상 회전율이 빠른 시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GNC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 멘토님께서 제시해드리고 세워라 내워라 뭐 2달, 3달 해서 낸 수익이 아니라요. 정말로 2주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길어봤자 한 달 안에 40%에서 30% 이 정도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와 같은 비슷한 종목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면서 시장이 어렵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종목 2종목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이 섹터 모멘텀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분위기만큼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현재 섹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애플입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이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은 뭐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잘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반도체 주들이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엔비디아도 중요한데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만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플을 보자입니다. 왜? 자, 애플이 이제 6월 달에 WWDC에서 이 공개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AI 관련돼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예상 시나리오는 뭐냐면 음성 인식을 적용. 그러니까 원래 시리가 음성 인식인데 여기다가 AI를 적용한 시리를 업그레이드된 시리를 뭐 예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애플이 뭐예요? 온디바이스 AI 제품 새로 출시를 했고 근데 6월 달에 이제 여기 WWDC에서 공개를 한다. 그럼 시리에다가 챗GPT를 적용한다. 지금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AI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왔고 금요일날 좀 눌리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챗GPT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아이폰 16에 대한 기대감인데 9월에 출시 예정인데 이게 지금 요 온디바이스 AI로 지금 가냐 안 가냐 지금 요거에 되게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고 여기서 만약에 시리에다가 이제 요런 챗GPT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엄청난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과거를 좀 돌아보면은 원래 아이폰 그러니까 애플은요. 후발주자였습니다. 이 스마트폰 시장의 후발주자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과거에 옛날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삼성에서 그 스마트폰 먼저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이폰이 나중에 나왔는데 아이폰이 모든 걸 다 따라잡았죠. 그리고서 전 세계 1위 기업이 된 그게 바로 애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애플이 폴더블 폰도 준비를 한다.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주들도 올라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분명히 여기서 지금 애플카 사업까지도 철수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AI 뛰어들었다는 것은 결국에 이쪽이 돈이 된다라는 거를 직감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애플의 행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은 애플이 오픈 AI랑 구글이랑 이제 AI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 중인데 뭐 누구 거를 쓴다 이렇게 확정된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구글 제미나이랑 뭐 오픈 AI랑 뭐 둘 중에 둘 다 병행해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온디바이스 AI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어요. 애플이 지금 아이패드 프로를 내면서 지금 온디바이스 AI로 뛰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제미나이랑 오픈 AI랑 뭔가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시리랑 연결시켜서 뭔가 온디바이스 AI로 가는 이쪽 시장을 뭔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리를 챗GPT로 단장을 해서 WWDC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여기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제가 봤을 때 어떤 파장이 나올지는 우리가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술력이 뭐 뛰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물론 제가 아이폰을 써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애플에 대한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애플 그동안 많이 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도 지금 막 많이 보고 있지만 저는 애플의
좀 이제 포커싱을 맞출 때가 아니냐. 애플 관련주들 보시면은 LG노텍 같은 경우도 이제 반등 시작했죠. 그동안 진짜 많이 빠졌는데 이제 반등을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되돌림이 저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이 제미나이 얘기도 나왔고요. 아이폰 채택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아이폰에 만약에 진짜로 올해 나올 아이폰 16에 이제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것도 초유의 관심사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LG노텍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때 4월 19일 날 이때 신저가 경신할 때 그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LG노텍이 애플향 매출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폰 관련주로 우리나라 대장주는 애플이란 말이죠. 근데 애플이 주가가 이 4월 19일 날 신저가 경신한 다음에 이때부터 갑자기 엄청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과 함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만큼의 반등이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원래 주가라는 것이 선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 안 좋았던 부분들이 선반영 주가가 된 거고 이제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그림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중국에 대한 아이폰 수요 둔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이 주가가 못 움직이고 빠지게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는 앞으로 6월 그리고 하반기에 나올 아이폰 신제품과 그다음에 애플향 매출에 대한 이제 개선에 대한 여지가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ITM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갑자기 거래량 나오면서 급등 나왔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애플과 관련된 이슈들 받으면서 지금 이런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그래서 사실 제가 히든 종목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애플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탈출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애플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이폰 새로운 아이폰과 그다음에 폴더블 폰까지 그런 기대감을 듬뿍 가지고 있는 애플 관련주 하나는 이제 포트에 넣어 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시 앵커님 뵙고 와서 히든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애플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또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관련해서 좀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지 않을까 첫 번째 종목 한번 예상은 해봤는데요. 최근에 LG 이노텍, ITM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던 만큼 또 이러한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방송 보시면서 전략을 들여보시고 종목을 예상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입장해주고 계시거든요. QR코드 활용해서 평일에도 도움을 받아보시거나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문자 샵 3989번, 샵 3989번 누르시고 저희 프로그램명은 라떼 주식이지만 간단하게 라떼라고만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시 50분 저희가 생방송을 2시간 진행하지만 12시 50분까지만 이주 멘토님의 문자를 저희가 무료로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 잘 기억하시면서 빠르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주목 섹터 애플로 꼽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준비하신 히든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차트는 이렇게 좀 생겼습니다. LG노텍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요. 여기도 애플향 매출이 60% 이상 되는 기업입니다. 직접 납품하는 1차 벤더는 아니고요. 여기가 삼성 디스플레이 통해서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로 납품하는 이렇게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가 조정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도 33,900원부터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여기서 거의 절반 이상 조정받고 지금 거래량 나오면서 되돌림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이거는 돌파 매매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거래량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딱 이런 여기를 돌파하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봤을 때 과거에 여기가 지지를 받았던 자리인데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돌파하는 시점들 우리가 체크해보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충분히 매수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보면은 여기는 이제 애플의 OLED 부품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FPCB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플렉시블 PCB라고 해서 좀 연성회로 기판인데 이렇게 휘어지는 뭐 쉽게 설명드리면 에어팟 에 들어가는 그런 에어팟이 이렇게 콩나물 모양처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PCB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애플의 온디바이스 AI 제품 전환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노텍이랑 같이 올라가는 모습 보통 많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노텍과 여기가 좀 비슷한 느낌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플 향 매출 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업이 지금 LG전자로부터 인수한 차량용 무선 충전기 사업이 있는데 요게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동차에 무선 충전기 안 들어가는 차량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왜냐면 여기는 또 이런 거죠. 자동차 사업이 잘 되면 전장 사업이 잘 되면 이거는 하나씩 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많은 이런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그런 소비자들의 니즈가 아 이거 무선 충전기 없으면은 굳이 이거 왜 사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차량용 무선 충전기 사업이 성장하면은 여기가 애플에만 의존하던 매출 그리고 다각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아까도 보셨지만 현저하게 지금 저평가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조정을 받았고 뭐 그렇다고 여기가 뭐 적자 기업도 아니에요. 실적은 괜찮은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밸류 계산을 해봤을 때 밸류 대비 현저하게 지금 싼 구간입니다.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동종 업계 퍼가 보통 뭐 15배 이 정도인데 여기 퍼가 지금 10배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저평가로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딱 보면은 이 종목이 뭐다라고 이거를 보는 순간 아실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뭐 종목도 중요하지만 타점이라던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고 어떻게 종목을 끌고 가야 되는지도 중요하니까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 받으시고 함께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애플의 수혜주로 꼽고 있는 삼총사 중에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힌트를 드렸고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오를 수밖에 없는 큰 모멘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애플뿐만 아니라 LG전자로부터 인수한 차량용 무선 충전기를 또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에 의존하던 매출을 다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에 주가 상승을 했지만 1년 이상 봤을 때,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크게 주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 대비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3거래에 오르긴 했지만 지금 이제 오를 만한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섹터로 애플을 꼽아주셨던 만큼 첫 번째 히든 종목, 관련 종목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명을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세한 전략과 주식은 타이밍, 인생은 타이밍인 거 아시죠? 그 타이밍만은 우리 이조 멘토님께서만이 짚어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멘토님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하단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요즘 어딜 가나 결제하거나 입장할 때 QR코드 활용하는 거 아시죠? 들어오시면 많은 분들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방법 이외에도 문자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를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히든 종목 공개가 되었고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번째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라떼 주식입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모시기 어려운 이주호 멘토님과 함께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미래를 보시는 멘토님이시다라고 저희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큰 수익률을 주고 계십니다. 저희 4월에 첫 출연을 하셨는데 GNC 에너지로 40% 이상 보유 의견 주시면서 중간에 계속해서 수익률을 주셨었고 풍산 같은 경우는 2주 안에 2주라고 해봤자 10거래일이죠. 24% 수익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종목 제이시스 메디칼 30%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아무래도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잘 활용하셨더라면 더 추가적인 수익률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주호 멘토님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싶다. 이제는 20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하시기 바라면서 문자는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애플 수혜주로 꼽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섹터는 두 번째 섹터가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왜냐면 음식료 하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삼양식품이라던가 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음식료 쪽보다는 자동차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밸류업, 그다음에 호실적, 강달러까지 이런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우리 처음에 밸류업 얘기 나왔을 때 현대차랑 기아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조금 더 보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워낙 자동차 쪽이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지금 현대차가 미국과 인도 생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 시장을 공략한다라는 점이 좀 저는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매출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현대차는 주가 레벨업을 좀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 지금보다 시총이 최소 한 1.5배 이상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제가 현대차 사세요, 기아 사세요 이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오늘 준비했고요. 특히나 지금 저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이 부분을 좀 잘 보고 싶은 게, 왜냐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미중 분쟁 이슈, 그리고 어쨌든 지금 배터리 셀 업체들이 안 좋죠. 안 좋은 상황이고,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원계 배터리입니다. 보통 3원계 배터리라 하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망간 쓰거나 아니면 뭐 알루미늄 쓰거나 이렇게 하고 NCM 이런 배터리들이 보통 3원계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부분이 대부분 이런 배터리예요.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 근데 중국이 LFP 배터리를 쓰고, 그리고 여기서 만든 배터리를 중소형 차량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계속 이제 중국 제재를 가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전기차 제조업 하시는 그런 기업들, 뭐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기업 오너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굳이 우리가 이 비싼 배터리 써가지고 비싼 차 한 대 팔 바에 요거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대를 팔자,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도 중소형 차량 낸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좋은데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근데 만약에 지금 미국에서 중국의 관세를 계속 그렇게 올려버리면 중국 입장에서도 답답해지게 돼요. 왜냐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관세 굳이 다 내가면서 이걸 중국 거 배터리 써서 만들어야 돼?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업황도 좀 좋지 않을 뿐더러 지금 대내외적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하이브리드 쪽이 좀 더 뭐 각광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차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현대차랑 기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성장 둔화가 오히려 이쪽 기회다. 현대랑 기아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현대차 주가는 이렇습니다. 좀 과거에 이때 처음에 밸류업 얘기 나왔을 때 여기 18만 원대부터 이렇게 점프업 한 다음에 뭐 조정 나왔다가도 주가가 안 빠지죠.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박스 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제 계단식 상승이 나오는 건데, 그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제가 뭐 현대차를 지금 사세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시총상위 종목들 현대라던가 기아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거는 그냥 좀 모아가시는 주식이다.
모아가는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뭐 대표님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네. 현대차랑 기아차 지금도 늦지 않았나요? 아 이게 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네. 코스피 시총 2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은요. 네. 그냥 자녀를 물려준다라는 생각으로 언제든 오. 사시면 좋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들어가면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단기나 뭐 중장기나 다 좋다. 언제 들어가도 지금 괜찮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기아도 비슷합니다. 기아도 여기서부터 85,000원대부터 지금 이렇게 거의 뭐 점프업 한 다음에 좀 변동성 자체가 크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우상향 추세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점프업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뭐 굳이 왜 현대차 기아냐? 뭐 자동차 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인급 뭐 완성차 기업이 현대랑 기아 말고는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밖에 없는데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안 좋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이게 이상하게 부품주들 실적이 별로 잘 안 나오는데 여기 완성차 기업들은 실적이 잘 나와요. 이거에 대한 괴리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도대체 완성차 기업들은 실적이 좋은데 아니 도대체 부품주들은 왜 이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게 그런 괴리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자동차 부품을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요. 부품을 한 번에 왕창 사요. 한 번에 왕창 사고, 그러니까 현대 기아에서 부품을 그냥 주기적으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용직 분들처럼 하루 일하고 하루 뭐 일당을 받고 이런 식이 아니라 부품사들이 발주를 낼 때 보통 뭐 분기 뭐 이렇게 1년 이런 식으로 발주를 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미 부품주들이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는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에 대한 실적이 반영이 이제 안 될 것이다라고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현대기아차는 부품을 왕창 사놓고 여기서는 계속 차 찍어내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차는 실적이 잘 나오는데 아 부품주들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부품주들도 올라올 것인데 저는 다소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저는 오히려 매수할 기회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가져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그렇게 안 좋은데 그 중에서도 어닉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특수 목적차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수 목적차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그 로봇 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하고 지금 로봇 사업에도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는 뭐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근데 이제 그런 신규 사업들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같이 지켜봐야 되고 물론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아직도 저는 기아랑 현대차는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현대기아도 보시는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현대기아도 좋지만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분명히 저평가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과 더불어서 이런 뭐 수출에 좀 약간 많이 의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좀 보셔야 된다. 특히나 이제 부품주 중에서 국내 매출이 큰 기업들보다는 해외 수출 매출이 큰 기업들을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지금 강달러 기조 속에서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어닉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국내에다가 많이 뭐 납품을 하고 한다고 한들 지금 솔직히 어닉 서프라이즈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일 때 환차익이라도 받아야 뭔가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셔서 좀 자동차 부품주들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래서 좀 자동차 가지고 왔는데 아 부품주들 너무 안 좋은데 도대체 뭐가 좋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늘 가져온 히든 종목 부품주인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잠시 에코니 뵙고 와서 한번 히든 종목도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에 이어서 두 번째 주목할 만한 섹터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일단은 기아차, 현대차 뭐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보다도 아직까지 더 오를 수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다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실적이 답이다라고 오프닝 때부터 강조해 주셨던 만큼 또 실적을 바탕으로 탄탄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나아갈
올라갈 수 있는지 봐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환율이 또 오르면서 1,355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네요. 그만큼 좀 관련해서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멘토님께서 항상 보여주실 때 차트를 먼저 보여주시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네. 아니 뭐 사실 뭘 먼저 보여줘도 상관없는데 네. 많은 분들이 차트를 궁금해 하시니까 일단 차트 먼저 보여드리고 내용 설명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모멘텀을 먼저 보여주시고 보통은 차트를 보여주시는데 기술적 분석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네. 얼마 전에 교육을 해드렸던 다 그거와 해당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돌파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트를 보여드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일까요? 두 번째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자, 이 종목은 뭐 아까 종목은 약간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은 이제 위에서 박스 치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이게 주봉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박스를 이쁘게 만들어주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시장은 뭐 빠지고 올라가고 하는데 이 종목은 정말 일정하게 딱 이 가격대 그리고 상단 이 가격대 이쁘게 정말로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이 이게 지금 주봉이라서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한번 점프업 한 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경우는 보통 누군가는 내려오면 여기서 무조건 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 오면은 어떤 누군가는 무조건 사는 거고 이 가격대 오면은 어떤 누군가는 판다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뻥 나오면서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돌파 나온다는 거죠. 그 과거에 한미반도체, HPSP, HBM 종목군들 다 대부분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갈 때 그냥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올라갔어요. HPSP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 테크인도 마찬가지예요. 테크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지 절대로 이게 한 번에 주가가 막 이렇게 가면은 결국에는 빠집니다. 인맥주 같은 경우들 보세요. 이번에 뭐 최근에 대선 전후로 뭐 한동훈 관련주, 뭐 조국 관련주 이런 많이 있었잖아요. 인맥주들. 그 종목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죠. 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응축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돌파가 한번 나오면은 세게 간다. 현대로템도 그랬습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기간을 두고 횡보하는 모습 보이다가 돌파 나오면서 갔고 실리콘투도 마찬가지예요. 실리콘투도 8,000원대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한번 가기 시작하니까 물고 트이니까 그냥 한 3배, 4배 가버리는 그런 모습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보면은 이것도 제가 이 얘기하면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국내 1위 자동차 헤드램프 부품주입니다. 헤드램프라고 하면 아시겠죠? 요게 안 들어가는 차가 없습니다. 뭐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차에 다 들어가는 게 헤드램프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기아차 후실적에 1분기 후실적을 발표했는데 여기는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더 높게 나왔어요. 컨센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고 사실 현대기아차 후실적이 나올 때 여기는 그냥 여기 잘 나오면 여기는 따라간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화신이라던가 성화이텍 이런 종목보다 지금 훨씬 힘 좋은 상황이고 그리고 올해에도 변하지 않을 실적 모멘텀. 그다음에 하지만 주가는 저평가다. 왜? 진짜 많이 안 올랐어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일정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저평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3년도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됐어요. 원래 영업이익률이 이 기업이 5점 몇 프로 정도였는데 이번에 8%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23년도에. 그러니까 22년까지 영업이익률이 5%대였는데 8%대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자동차주들 재무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PBR이 1배가 안 되는데 PBR이 0점 몇 배예요. 다 대부분. 근데 여기가 매출이 큰데 대부분 영업이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금 대부분 자동차 부품주들이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올라갔다, 마진율이 올라갔다 이 부분은 수익성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가 지금 미국 판매량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인도도 좀 공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나 북미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헤드램프에 대한 그런 본업에 대한 매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신규 사업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R&D 투자도 진행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는 재무 상태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이번에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실적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가셔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이거 차트는 주봉이기 때문에 요게 실적이 잘 나오면서 약간 좀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기세를 이어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실적 잘 나오고 나서 주가가 빵 튄 것처럼 뭐 실리콘투도 마찬가지고요. 이 기업도 어닝 서프라이즈의 힘을 받아서 추가적으로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히든 종목과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공개해 주셨습니다. 애플 관련주와 자동차 부품주였는데요.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저평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이 어렵지만 그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이 바탕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는 만큼 환율을 또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좋은 기록을 내주셨던 우리 멘토님이셨기 때문에 이 두 종목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자세한 전략들은 여러분들이 QR코드로 직접적으로 멘토님을 만나보셔야 가능합니다. 이제는 입장 가능 전이 한 2분 30초밖에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핸드폰 여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방법 아니면 문자로 활용하고 싶다 하신다면 보내는 사람의 샵 3989번, 샵 3989번에 저희 프로그램명 라떼 주식이 아닌 두 글자 라떼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방송 끝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송 끝나기 전까지 1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멘토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든 종목 두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강점 한 줄씩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사실 애플에 대한 기대감. 네, 애플 그동안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요즘에 올라가고 있는 모습 나오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을 좀 포커싱 잡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어닝 서프라이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실적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 기업도 물론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대 기아차를 품고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레벨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전략들과 히든 종목도 좋지만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방법을 통해서만 안내해 드린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실질적으로 GNC 에너지, 풍산을 포함해서 제이시스 메디칼로 누적 수익률 100%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인 수익이 중요한 거잖아요. 시장의 전략보다는 항상 꾸준하게 여러분들 계좌에 정말 선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QR코드나 문자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라떼 주식 일부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